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오늘은 일요일 무비랭킹쇼 날인데요. 오늘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서 스포츠 감동 실화 이야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요, 훈훈함이 남지만 중간중간에 흥미진진함까지 가지고 있는 스포츠 감동 실화 오늘 같이 알아볼게요. 탑5!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영화 5위는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정말 대작 중의 대작인데, 많은 분들이 일단 여자분들은 특히 스포츠 영화라고 하면은 조금 거부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게다가 이 영화가 미식축구와 관련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화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식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이 영화는 충분히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고요. 여러분 정말 저도 미식축구 룰을 잘 몰라요. 쿼터백이란 용어만 알고 있을 뿐이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감동이 정말 막 물씬 그렇게 막 밀려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있는 이 거구의 흑인 남자아이가 거구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잘못되고 엄마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이인 18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기독교 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얘가 워낙 등치가 좋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미국 학교는 워낙 스포츠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애들한테 되게 주목을 많이 해요. 왜냐면 스포츠팀에서 굉장히 자신의 그 특기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다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질 못해요. 학교에서도 폐쇄적으로 살고 수업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겉모습이 거구에 되게 좀 가난한 찌질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약간 그게 있어요. IQ가 80으로 나오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얘가 완전히 진짜로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고 이런 거다기보다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가정생활이 힘들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얘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꼬마 아이의 엄마인 이 산드라 블럭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녀는 리엔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전 이 영화를 한 5년 전에, 한 4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여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 와, 정말 멋있는 여자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인물이었고요. 그녀의 이름은 리안이에요. 리안은요, 일단 남편이, 실제로 내용이에요. 남편이 그 미국의 프랜차이즈 타코벨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리안 집은 부유한 집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집인데, 리안은 거기서 굉장히 좀 약간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굉장히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야무지게 하고 고집이 세고 주장이 센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학교 주변을 걸어가다가 이 거구의 남자애가, 흑인 남자애가 비닐봉지를 들고 토덕토덕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인 거예요, 이 리안한테는. 리안은 백인 가정의 그것도 그냥 부유화가 아니라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엄마인데,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우리 집에 데려가자. 너 이렇게 잘 데 없니? 너 잘 데 없어?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 가서 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갈 데가 없으니까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거실에서 자기 시작해요. 갈 데가 없어요, 얘는.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가 이제 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흑인이니까 불안하잖아. 그것도 거구의 흑인이 자기 집 전혀 모르던 거구의 흑인이 자기 집 거실에서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다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 남자애가 마이클이 굉장히 다 이불을 정리해놓고 조용히 나가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약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같이 살게 돼요. 근데 이 결정은, 이건 실화인데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좀 무시하는 필리핀. 우리가 좀 필리핀 나라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좀 피부색이 어둡고 이러면 되게 가난해 보이는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갑자기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흑인과 백인이에요. 여기는 백인의 부유한 가정이 거구의 흑인 남자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운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키워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서포트를 해요. 물론 18살이라 이미 성인이긴 한데 방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방을 막 만들어주고 나서 정말 감동 멘트가 하나 있어요. 이 리안이라는 사람이 약간 츤데레예요. 야, 여기 뭐 침대랑 이거 새로 싹 바꿔놨고 뭐 이거 서랍이랑 네 책상이랑 해줬으니까 뭐 아주 최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거 준비했다. 야, 방에 들어가 있어라. 그랬더니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리안이 뭐 네 방 갖는 거? 아니요. 제 침대를 갖는 거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리안이었지만 이 마이클에게는 자신의 침대조차도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게 굉장한 감동의 포인트예요. 이 영화는 막 진짜 이 영화는요 가슴이 계속 이게 뭔가 굉장히 막 내 마음을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죠. 그런 것을 계속 느끼는 영화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 남자의 모습에서 나비가 되어가는 그 순간, 그건 나비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면서도 보는 그런 감동 실화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어디에서 얘의 끼를 발견하냐면 얘가 보호 본능이 엄청 강해요. 이 남자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거구고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보호 본능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안네 가족하고 같이 살면서 리안네 가족을 정말 자기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사고 날 일도 있었는데 이걸 얘가 구해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얘는 조금 지능은 떨어질 수 있고 지금 사회 발달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보호 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스포츠에 적용시켜보자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미식 축구부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자신의 미식 축구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쿼터백이라는 게 있어요. 쿼터백은 중간에서 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쿼터백이 이건 모르셔도 돼요. 미국 미식 축구에서는 쿼터백이 가장 몸값이 비싸요. 그게 영화에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로 몸값이 비싼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쪽 왼쪽에서 그 레프트 태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그 쿼터백의 시야가 없는 곳에서 쿼터백이 시야가 있지 않은 곳에서 이제 다 지켜내는 약간 수비 공격 수비수라고 하면 있는데요. 결국 얘가 그 자리를 따내게 돼요. 자신의 그 기본적인 그 보호 본능 이런 걸로요. 그래서 영화 제목인 블라인드 사이드의 의미가 그 미식 축구에서 터치라인에 가장 가까운 좁은 지역에 하여튼 이 지역에서 쿼터백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는 쿼터백 한 사람을 위주로 많은 경기가 진행되는데 얘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지역을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식 축구의 영어를 이 영화에다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영화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전미를 울렸다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전미가 아니라 전 세계를 울릴 수 있을 만한 영화고요. 이 여자가 쉽게 말하면 되게 친드레예요. 나 좀 약간 나랑 내 성격이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나 되게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예요. 그런데 아무런 뭐라 그럴까 이 남자를 뭐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제대로 사회에 나가서 성장할 수 있게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블라인드 사이드의 실제 주인공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데 여러분 이 영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영화 주제는 다 훈훈한 거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저희 보겠습니다. 트레일러 한번 볼까요? I'm not cutting, I'm just asking. Let me tell you something, all right? We have been sitting around here for over an hour, and when I look around, all I see are people shooting the bull and drinking coffee. How can I help you? Oh, he was first. No, you go ahead. I think I want to. I love her. 너무 좋아. You're right. Excuse me? You're right? How'd those words taste coming out of your mouth? Like vinegar. Who is that, SJ? Big Mike. He goes to high school here. What is he wearing? It's below freezing. Do you have any place to stay tonight? Don't you dare lie to me. Don't you dare lie to me. Was this a bad idea? What's the big deal? It's just for one night.
It is just for one night, right, Leanne? Tell me just one thing I should know about you. I don't like to be called Big Mike. Leanne, is this another one of your charities? I need to find out more about his past. He's been enrolled in 7 different institutions. His grade point average begins with 0. He needs to do better in school. I'd love to work with him. This is mine? Yes, sir. Never had one before. What, a room to yourself? A bed. 아, 이 장면 좋아. Michael's grades have improved enough that he can go out for spring football. How's he doing? Haven't quite gotten the hang of it yet. It's all real nice what you're doing, but don't be surprised if one day you wake up and he gone. I heard you got you a new mama now. She fine too. Michael was here. Tell him to sleep with one eye open. You threatened my son. You threatened me. Sandra Bullock. We're in the middle of practice, Leanne. You can thank me later. This team is your family, Michael. You have to protect them. Tony here's your quarterback. You protect his blind side. When you look at him, you think of me. 엄마가 게임도 다 코치해. Jay, you're gonna want to get this. Mike's the best left tackle I've seen in years. You're changing that boy's life. No, he's changing mine. The Blind Side. I said you could thank me later. It's later, Bert. 이 영화 진짜 다운받아. 지금 당장 다운받아. 지금 당장 다운받아야 돼. 정말 이 영화 너무 재밌어. 정말 이 영화 정말 제 인생 영화예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제 인생 영화. 제가 진짜 제 손을 걸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자, 너무 흥분했죠? 죄송합니다. 다음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자, 아니 손모가지까지 거시는 거예요. 제 손을 겁니다. 정말 너무 재밌어요. 다음 영화 제가 소개할게요. 자, 4위를 소개합니다. 4위 또 하나의 제 인생 영화죠. 아, 나 이 영화 어떡하죠? 저 진짜 이 영화 완전 나 진짜 이거 진짜 이 영화 너무 재밌어요. 이 영화 보신 분? 네? 이 영화 파이터예요. 자, 이 파이터라고 하면 솔직히 또 복싱 영화네. 이거 쌓아놓은 남자들 영화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이거 남자스러운 영화인 건 맞아요. 근데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감동이 오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고 그냥 막 권투 글러브만 끼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이거 지리는 영화입니다. 자, 이게 실제 주인공 여기 있는 그 크리스틴 베일, 미키와 디키예요. 디키와 미키의 이야기예요. 둘은 형제예요. 둘은 형제인데 실제로요. 이 지금 요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맷 데이먼이 미키예요. 근데 이 미키가 전설적인 복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전설적인 복서가 되기 전에 트러블 메이커인 이 형과의 어떤 관계를 겪었고 그런지 실화를 다 나타내는데요. 이게 아주 골 때려요. 이게 실화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골이 때립니다. 왜냐면요. 일단 자, 첫 번째예요. 자, 이야기를 맷 데이먼 아니고 마크 월버그. 미안해요. 마크 월버그예요. 마크 윌버그예요. 미안해요. 맷 데이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있는 형 디키는 과거에 한 15년 전에 한 유명한 복싱 선수를 넉아웃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그때 약간 복싱을 잘했어. 그래서 그때 그 취기로 막 살아요. 평생을. 야, 너 알지? 그 14년 전에 내가 걔 한번 무너뜨렸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형은 굉장히 슈퍼스타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 모든 집안 사람들은 이제 이 형한테 의존해만 살아요. 엄마도 형의 매니저고요. 아빠도 형하고만 붙어 살고요. 그다음에 누나가 한 5명, 6명이 있는데 누나들도 다 얘만 보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얘가 그 10몇 년 동안 너무 스타감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마약에 엄청나게 빠져 살아요. 자, 그래서 형은 10년 전에 슈퍼스타였지만 지금은 한물 갔어요. 그런데 HBO라는 곳에서 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찾아와요. 그게 영화의 시작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형이 막 맨날 까불어요. 막 약간 그리고 발걸음도 이상해요. 약간 맨날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걷고 다녀요.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걷고 약간 누가 봐도 약간 또라이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이 동네 사람들한테 맨날 자랑을 해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이렇게 약간 허풍에 쌓여 있어요. 자, 그에 비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형한테 복싱을 배웠어요. 형이 늘 나보다 잘하니까. 형이 코치하고 형이 가라는 전략대로 갔고, 이게요, 복싱 선수도요 다 전략이 있거든요. 매번 그 라운드마다. 근데 뭐 공격을 더 위주로 가느냐, 수비로 가느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느냐, 나중에 공격을 하느냐, 이게 있는데, 이런 모든 전략을 다 형이 말한 대로만 했어요. 근데 형은 조금 더 공격적인 그 플레이였다면 동생은 약간 더 수비에 강한 플레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둘은 플레이가 굉장히 틀린 스타일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4년이 지나면서 형은 계속 돈을 못 받아오니까 이 엄마랑 누나들이 엄청 못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누나들은 아직도 큰형만 슈퍼스타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은 그냥 경기에 출전을 해서 저도 돈을 받아오는 경기 같은 거에 출전시켜요. 엄마가 막 그런데 출전시킨다니까요, 얘를. 막 상대가 안 돼요. 얘는 얘는 미들급인데 헤비급 선수하고 막 붙여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 몸무게는 90kg인데 100kg 선수하고 막 붙여요. 그럼 당연히 질 거 아니에요. 일단 펀치가 엄청 센데, 근데도 거기다 넣고 일단 그 게임에 얘가 뛰었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그걸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되게 못됐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복싱 선수들을 트레이닝을 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동생한테 미리 말을 해요. 야, 너 이렇게 살지 마라. 너 니네 형 그늘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일로 와라. 우리가 너를 트레이닝 시켜주고 우리가 너를 복싱 선수로 키워줄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형이요, 완전 마약에 완전 찌들어 살아요. 그래서 형이 동네에 무슨 집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마약쟁이들이 다 모이는 집이에요. 그래서 마약쟁이들이 다 누워가지고 마약을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너무나 망나녀가지고 엄마가 막 형을 찾으러 다녀요. 그럼 형이 엄마가 막 띵동띵동 그 집에 가면 형은 막 그 집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가고 막 이런 판국이에요. 막 완전 삼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형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매춘 알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렇게 성을 팔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일을 꾸며서 거기에 자기가 경찰인 것처럼 개입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 행각을 벌여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이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이제 완전 망가진 인생을 완전 망가졌어요. 얼굴도 완전 망가지게 나오고요. 여기서 잠깐 한마디.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는 어마어마해요. 아직도 옛날에 난 왕년에 잘 나가던 스타였어 라는 자부심과, 그런데 현재는 마약으로 몸이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 사기꾼의 기질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믹스된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연기가 너무 좋아요. 연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경찰한테 걸려요. 근데 경찰이 얘가 복싱 선수니까는 이 디키라는 이 날라리 형을 복싱 선수니까 경찰이 얘를 조금 더 많이 때렸어요. 막 더 밀어붙이고. 왜냐면 조금만이라도 복싱 선수가 경찰 때리면 경찰한테 폭행이 오니까. 그런데 이 동생 그걸 보고 화가 나니까 막 달려간 거예요. 막 달려가서 말리려고. 그런데 그 순간 경찰들이, 야, 얘도 복싱 선수야. 그래, 그럼 손가락을 부셔버려. 이래가지고 손가락을 두고 경찰들이 손가락 빡 치란 거예요. 얘 라스베가스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놓였는데 이놈의 형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경찰이 빡 해서 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이 무너지게 됐어요. 형 때문에. 형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형은 사기죄, 경찰 폭행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과연 형 옆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얘는 너무나 가족에 의존해가지고 산 거예요. 형한테 배웠고, 엄마가 매니징 해줬고, 누나들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형을 떠나서, 쉽게 얘기하면, 나만의 복싱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게 이 내용의 주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극하게 달라요. 여기는 완전 개 날라리, 여기는 완전 동생은 우직한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우직한 동생의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감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얘가 챔피언을 따내는데 그 과정까지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 실화기 때문에 우리도 결론은 알잖아요. 근데
이 형과의 관계 회복 문제, 그리고 혼자서 스스로 이제 커가는 문제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볼 게 점점 많아지네요. 그쵸. 자,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터, 복싱 영화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복싱 영화 중에 정말 좋은 게 많아요. He's my younger brother. Taught him everything he knows. You don't want to see where this fight is headed? You're not over! I'm still his trainer. I have a fight next week. And after I win, I'm gonna start making good money so you can live with me more days, okay? Good luck, Daddy. Don't hold your breath, Casey. Bye, baby. I heard you were a stepping stone. Oh, I mean, I had a few tough fights, but the next fight's 여자친구 여기는. Yeah, and he's gonna lose that one too. So move that sugar ass and get back. Don't disrespect her. Mickey Ward is 31 years old. He's here because he needs the money. Look at the size of that guy. He's got 20 pounds on me, Dickie. You don't fight, nobody gets paid.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경기를 여태까지 뛰었던 거예요. 근데 맨날 이렇게 I'm quitting, Shelley. I'm done fighting. I don't need it anymore. I'm sick of being a disappointment. Look, Mick, nobody's got heart like you. You're a very talented fighter. Make one last run at this thing before it's too late. I can't do it without him. With all due respect, it's too much trouble. Dickie, get on the ground right now! He's a fighter! Break his hand! Nick, I was doing it for you. You did it for me? What, yes? Do me a favor, don't do nothing for me no more, okay? This is my shot at the title. I won't get another one after this. Mickey has a chance to do something that I never did, and he needs me. Okay, I'll see you in Mickey's corner. This is your time. I had my time like Lloyd. You don't have to. You'll Mickey Ward. You'll Mickey Ward. 파이터. 제가 이거 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싱 감동시라는 정말 실패할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재밌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실제 영화에서 이제 이 밑에 사진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미키와 디키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화에서의 미키와 디키죠. 사실 실제 모습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배우들을 고용을 할 때도 실제 실존했던 인물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나이가 든 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채팅창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다 스포하시면 무슨 재미로 영화 봅니까 하시는데요. 제가 손모가지 거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 영화의 감동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없어요. 보세요. 보시면 제가 한 말이 다 잊혀져요. 그냥 이 영화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실화예요. 인터넷에 지금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알고도 보는 거예요. 알고도 봐서 감동이 오는 그 여러 영화들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대작들. 그러다 손모가지 여러 짝살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영화 갈게요. 어젯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이제 우리 작가가 이 영화를 선택을 시켜줬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요 영화만 못 봤거든요. 제가 어제 이 영화를 보고 자서 눈이 퉁퉁 아침에 부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는 한국 영화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전 세계를 뭐 강타한 영화는 아니죠.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 크게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거 안 봤어요. 저도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탁구 선수 혹시 아세요? 탁구 선수 현정화 선수 아세요? 알아? 현정화 선수? 현정화 선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현정화 선수가 1991년에 남북이 같이 단일팀을 만든 게 있어요. 탁구 단일팀이요. 그 탁구 단일팀에서 있었던 일을 기본으로 실화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가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벼락같이 나라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근데 현정화 선수는 당대 최고의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선수들 좀 짜증나지. 왜냐면 남북이 같이 가게 되면은 뭐야 이게 몇몇 선수들은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였냐면은 이 현정아 선수도 뛰어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선수들이에요. 중국 선수들이 탁구의 신이에요, 거의. 탁구를 너무너무 잘하니까는 현정아가 항상 은메달만 뜨고 따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리라고 갔는데 덜컥 남북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한 쪽 선수들과 북한 쪽 선수들이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하나하나가 참 이 두 조국을 표현한다고 하나요? 북한 쪽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방향으로 줄이 딱 맞아서 서 있어요. 그런데 한국 쪽 선수들은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막 선수촌 들어가니까 신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데 걔네들은 군기가 딱 들어있어요. 그런 모습들에서 이게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인데 참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느낌도 들게 되고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감정이 커요. 왜냐면 뭐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야라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로 팀을 알지도 못하고 사실 세계 선수권이면 우리가 적이 돼야 되는 팀인데 너랑 나랑 어느 날 같이 뛴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서로 그래가지고 막 눈치 싸움도 많이 하고 약간 맛보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랬던 남북팀이 어쨌든 스포츠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것 이름 하나하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처음에는 이제 복식이 제일 중요해요. 복식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탁구를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탁구를 치면 원래 기본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쪽 팀 2명, 현정하고 다른 선수.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온 이거 배두나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온 리복희하고 리분희하고 또 다른 선수하고요. 그렇게 복식 선수의 짝을 져야 하는데 이제 남한과 북한 그 각각 정부에서는 그래도 보기 좋게 남한 선수 1명과 북한 선수 1명이 복식을 뛰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죠. 서로가 원래 익숙하던 파트너가 아니니까 복식은 파트너십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배두나가 한국의 현정아 선수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쪽에 리분이 선수를 배두나가 맡았는데요. 이 둘이 막 삐쭉빼쭉 거려요. 뭐야 뭐 네 실력이 낫니 내 실력이 낫니 막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이제 남한 팀과 북한 팀이 모여서 현지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한 옛날 한국 선수가 프랑스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팀 코치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북한 선수와 친해진 남한 선수들이 같이 있어서 거기에 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당신 북한에서 온 선수죠? 유명한 선수인 거 경기 잘 보고 있어요. 나는 프랑스에서 온 전승래라는 코치예요. 자요 명함이요 하고 명함을 건네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별거 아니잖아. 그냥 프랑스 코치가 너 잘하는 선수니까 너나 알아두면 좋다 하고 명함을 줬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 측 경비원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측 애들이 에미나이 명함 받았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다고. 그거는 우리의 사상과 맞지 않다고. 근데 사실 남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거야. 같은 한국 사람이 외국 코치가 돼가지고 명함을 주면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게 북한 체제에서는 탈북을 할 수도 있고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다 같이 연습을 하다가 이 사건 하나로 북한에서 모든 걸 드랍시켜요. 준결승전을 남겨두고 야 우리 북한은 이제 참여하지 않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그러다가 감동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우리는 여전히 단일팀을 원한다예요. 처음에는 남한 선수들이 나 쟤네랑 같이 하기 싫어요 이러다가 영화 중반에 갈수록 감독님 우리 물론 탁구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물론 탁구 몇 번 같이 친다고 해서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냥 같이 탁구 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같이 탁구를 치고 싶다고 막 비 오는 날에 울면서 빌어서 결국에는 같이 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중국과의 결승전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잘 묘사가 되어 있고 이 선수들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정말 막 사람의 가슴을 쪼그라들게 하거든요.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 진짜 감동, 저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 특히 막 이제 막 이기는 장면은 기분 좋지. 근데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빼고 제가 마지막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좀 이제 슬픈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둘은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둘은 같이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정화는 다신 이 여자를 언제 볼지 몰라요. 왜? 우리 같이 팀이었고 우리 같이 한국인이고 경기에서 너무 좋았어. 하지만 이분이는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유롭게 편지나 전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정은 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이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분단의 아픔을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이상 가족의 아픔 알아요? 나 솔직히 몰라요. 나 몰라요. 나 북한에 가족 없어요. 그래서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간접적이나마 이산 가족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가족들하고 보기 너무 좋은 영화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게 정말 너무 좋은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막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때 1991년이었는데 이때 경기 끝나고 두 사람이 또 전 세계 경기에서 2번인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래로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현정화 선수가 이제 리분이한테 쓴 편지가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분이 언니 정화예요. 언니랑 경기를 한 지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언니를 뭐 소식도 모르고 이렇게 잘 소식도 모르고 지내네요. 뭐 이런 편지가 있는데 그것도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명대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잘하고 그래 뭐 잘 가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어색한 거야. 그리고 나서 막 현정화가 울면서 달려가서 얘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전화할 게도 말이 안 되고 편지할 게도 말이 안 되고 우리 언제 만날지도 모르잖아. 막 울으니까 배두나가 한다는 말이 잘 먹고 건강하면 됐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표정 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뚝뚝하게 되게 북한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잘 먹고 건강하면 됐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그 뭉클함이 있어요. 장면 하나하나가 저한테 어제 봐서 그런지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코리아라는 영화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한번 정말 볼만해요. 웬만한 뭐 스포츠 경기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제 트레일러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한국 나이로 22살? 정말 친구 같은,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 또래가요. 이분희 선수는 저보다 한 살 많았으니까 친구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어린 선수들이긴 하지만 또 저희들한테 책임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46일이나 같이 있었지만 저희가 운동을 했던 기억밖에 없잖아요. 좀 더 친하게 지낼 걸, 좀 더 잘해줄 걸,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아쉽고. 잡죠. 짐 싸고 저런 대기하라. 준결승이 내일이에요. 모든 책임은 저국에 돌아간 묵가스. 세계 재패를 위해 뭉친 네, 이건 접속 무비월드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네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니까 많이 봐주세요. 내가 꼭 영화 만든 사람 같아. 흥행은 별로였지 않나요? 흥행은 별로였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제목인 것처럼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인 스포츠 감동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스포츠도 좋아하고 감동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영화도 좋아하는데 그게 감동이요. 그냥 감동이 아니라 약간 스포츠 이러면 뭔가 실패해서 성공을 이뤄내는 거잖아요. 전 그런
장르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장르는 제가 정말 제일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볼게요.